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드디어 이제 김정은이 입에서 나 죽네 엄살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직 그런 엄살 부릴 군번 아니니까 벌써부터 그렇게 엄살 부리지 마십시오. 우리 김정은 청년. 최선희가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게 이제 엄포인데 이게 사실 이제 나 죽네 비명소리죠. 한번 이 비명소리 얼마나 아름다운지 들어보죠. 우리는 미국의 요구에 어떤 형태로든 양보할 의사가 없다. 미국은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황금 같은 기회를 날렸다. 북한은 미국이 북한의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타협하거나 대화를 계속할 의향이 없다. 계산을 바꿀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께서 북한의 향후 행동 계획을 담은 공식 성명을 곧 발표할 것이다. 핵과 미사일 모라토리움을 유지할지 안 할지 국무위원회가 결정할 것이다. 짧은 시간에 결정을 내릴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좀 더 대화할 용의가 있었지만 폼페오 국무장관과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더 이상 대화는 없다는 단호한 자세를 보였다. 하노이 회담의 괴짜 같은 협상 방식이었다. 폼페오 장관과 볼튼 보좌관이 적대감과 불신을 조성해 조선과 미국 사이 최고 지도자 간 협상을 위한 건설적인 노력을 방해했고 그 결과 정상회담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최선희 발표대로라면 이제 볼턴과 폼페오를 잡아다가 인민재판을 해서 때려 죽이든지 아니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야 할 듯합니다. 지들이 이렇게 엄살 떤다고 뭐 별일 있나요? 어떻게 할 텐데 지가. 지금 와서 다시 핵 실험하고 다시 미사일 날리고 ICBM 쏴요? 골로 가죠. 골로 가죠. 이게 이제 실력 없는 것들이 낚싯바늘에 꿰인 채 몸부림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북한 문제를 볼 때는요, 우리가 미국의 중국 제압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 안 했나 이거를 봐야 됩니다. 북한은 어떻게 보면 미국에 의한 중국 제압이 진행이 돼 있으면 이거는 그냥 끈 떨어진 연유, 낙동강 오리알이요. 그 다음에 앉아있는 사냥감에 불과합니다. 이 너무 중요한 얘기라 다시 한번 반복하면 중국이 그동안 시진핑 체제 아래서 어마무시한 도발을 해왔죠. 미국에 대해서. 지정학적 군사 도발이 있었고 이건 제1도련과 완벨트. 완로드는 오히려 저는 별로 주목을 안 해요. 용로는. 근데 완벨트 이게 세계 에너지 그다음에 무역 운송로랑 직결돼 있는 거라 이거 주목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경제 침탈했고요. 기업과 기술을 사냥하고 중국 내에 들어와 있는 미국 벤처기업을 사냥하고 여러 가지 방식의 경제 침탈을 해왔습니다. 또한 주권 침탈을 했죠. 외국의 학계, 언론, 정치 이런 거에 대해서 공작을 했고 그러니까 내정 간섭의 일종의 내정 공작이죠. 스파이 공작, 간섭도 아니고. 두 번째로 아까 앞서 말한 지정학적 군사 도발에서 다른 나라의 항행의 자유 그러니까 freedom of navigation과 그 다음에 영토 주권을 훼손했습니다. 자기들 내부적으로는 전체주의 반동을 일으켰죠. 이걸 디지털 레니니즘이라고 자기들이 불러요 스스로. 한자 용어로는 우리식 한자로 읽으면 숫자 연령주의입니다. 연령을 이제 중국 발음하면 레닌이 되니까 숫자는 중국에서 디지털을 숫자라고 씁니다. 그래서 숫자 연령주의. 스스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를 조지 오웰의 1984 혹은 동물농장과 같은 그런 컨트롤 시스템 아래 집어넣고 온 중국인을 철저한 통제 아래 묶어놓겠다. 이러한 방식을 취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G2 수준까지 올라선 국가가 그것도 세계 시장과 세계 질서 속에서 가장 혜택을 많이 봐서 급속하게 G2까지 올라선 국가가 전체주의 반동을 일으켜서 국력 전체를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에 의해서 동원해서 세계 질서와 문명에 대해서 도전을 해왔습니다. 이게 지난 한 7, 8년간 두드러진 현상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을 제압하겠다, 미국이.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인류 보편의 규범과 가치와 제도를 강요해서 습득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겠다. 이러한 미국의 전략적 판단이 있었고, 트럼프 행정부에 이거는 계속 연설에서 아주 고스란히 묻어나요. 이 사진이 작년 10월 4일 미국 허슨 연구소에서 그 펜스가 연설했던 그 사진이고, 그 연설은 제가 작년 10월 한 10일경에 거의 풀텍스트를 세뇌 탈출해서 자세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연설이 한 40분, 50분짜리 연설인데 백악관 홈피에도 풀텍스트가 떠 있고요. 이 연설에서 미국이 어떤 전략을 갖고 있으며 미국이 중국을 어떻게 제압하고자 하는지, 왜 제압해야 하는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연설은 즉흥적인 연설이 아니에요. 이 사진을 제가 특별히 고른 까닭은 이 사진에 보면 프롬프트가 보이죠. 그러니까 펜스가 즉흥적으로 한 연설이 아니고 프롬프트에 따라서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한 연설입니다. 비슷한 연설이 그에 조금 앞서서 작년 9월 달에 트럼프가 유엔 연설에서 이미 밝혔고요. 얼마 전에 한국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어떤 그 연구소에서 한 행사가 있어서 헤리티지 재단을 헤리티지 재단답게 만든 사람이 있어요. ���러라고. 이 ���러가 뭐라 그랬냐. 미국의 지금 전략은 작년 펜스의 허드슨 연구소 연설에 다 드러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미국이 중국을 제압하겠다는 그런 전략적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그게 지난 그 중국에 대한 경제전쟁, 미중전쟁 진행에 따라서 효과를 보았고, 중국의 제압이 거의 이제 그 궤도 진입에 들어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북한이 죽을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북한 김일성 영생교 체제가. 그 체제가 더 이상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어저께 잠깐 말씀드렸던 조병설전에서 말씀드렸던 그 제1도령과 완벨트의 결합인데, 이거 그림이 너무 그려놓고 나니까 좋더라고요. 간단하면서도. 빨간 점을 오른쪽 위서부터 보죠. 제일 위에 있는 게 평양, 그 다음에 서울, 그 다음에 대만, 그 다음에 남사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으면은 이게 제1도련이 되거든요. 이 빨간 선이 돼요. 이 제1도련은 1950년 1월에 미국이 발표했던 에치스 라인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역 에치스 라인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이 제1도련 내부를 자기들의 영토, 준영토, 영해, 준영해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한반도의 친중 반미 남북 국가, 친중 반미 남북 연방이죠. 남북 연방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대만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그리고 필리핀과 베트남 사이에 남사군도까지 먹고 그 내부를, 남진아해 전체를 중국의 영해 내지 준영해로 만들면은 이 중국이 말하자면은 이 제1도련이 완성이 되는 거죠. 이 제1도련 끄트머리에서 이제 완벨트가 이어지죠. 이 까만 선입니다. 이 완벨트는 말레카 해협, 동아시아로 오는 모든 화물과 에너지가 여기로 다 드나들죠. 그 다음에 이제 미얀마, 스리랑카, 파키스탄을 장악을 하면 이제 인도양을 장악을 하게 되죠. 그리고 파키스탄과 이란이 이제 친중이니까, 친중 반미니까 이란을 합치면은 호르무즈 해역을 장악합니다. 호르무즈 해역은 지금도 전 세계 아마 에너지에 매일 10에서 한 30%쯤에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뺑글 돌아서 아라비아 반도의 서남쪽 모퉁이 예멘을 장악하고, 그 예멘 지금 내전 중이죠. 그 건너편에 아프리카의 지부티를 장악을 하면 수에즈 운하를 장악합니다. 수에즈 운하를 장악을 하면 지중해 및 서유럽으로 가는 항로를 장악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시진핑이라는 희대의 광인이 가지고 있는 과대망상적
중국몽의 일부를 이루는 제1도련 완벨트 전략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곧바로 미국과 충돌할 수밖에 없죠. 미국의 태평양 쪽 방위선은 한반도를 축으로 해서 대만, 그 다음에 이렇게 베트남 이렇게 이어지는 태평양 쪽 방위선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시진핑의 도발이 이렇게 심각했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관련국을 구워 삼기 위해서 정치 공작하고 주권 침해하고 돈 쓰세요 해서 차관 줘가지고 함정에 빠뜨린 다음에 항구나 철도로 빼앗고 이런 수법을 써왔어요. 심지어 여기에는 관계가 없지만 미국을 견제한답시고 베네수엘라 그 흉악한 차베스 마두로 정권에 무려 500억 달러씩 밀어줬다고요. 이게 중국이 해온 짓이에요. 근데 이 모든 도발 중에 도발의 안건은 어디냐? 북의 핵과 미사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 시진핑이 정권을 잡은 게 그 전에 물론 이미 사실상 정권을 장악했지만 공식적으로 잡은 게 2012년 9월인데 저기 누구죠? 장성택이가 죽은 것도 그 다음이고요. 김정남이가 죽은 것도 그 다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북의 핵실험 중에 6번 중에 4번이 그 다음에 이루어졌고요. 북의 미사일 실험 30번 정도 유의미한 실험 중에 25번 정도가 그 다음에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북의 핵과 미사일이 시진핑 도발의 안고란 소리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접근을 했나. 저는 이제 5차원에 걸친 아주 복합적인 전략을 사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복기를 해보면. 저도 이걸 충분히 읽지 못했어요. 당장 펼쳐질 때는. 그냥 본능적으로 미국이 북한을 가만두지 않을 거다. 저는 미중 전쟁을 처음에 못 읽었다고요. 이게 너무 큰 전쟁이니까. 근데 이거 가만두지 않을 거다. 북한은. 그럼 가만두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뭔가 무슨 뭐 회담한다 그러는데 이거 그냥 액면 그대로의 회담 아니다. 이거 다른 복선이 있다. 저는 그 정도까지밖에 못 읽었었어요. 작년 초여름에는. 근데 지금 와서 이제 그로부터 지금 벌써 한 10개월 지났죠. 지금 와서 이렇게 복귀를 하면 이런 거예요. 첫째, 트럼프가 한 일은 뭐냐면 경제, 즉 무역, 아직 금융은 안 했는데 경제를 무기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를 무기로 중국을 제압하려고 든 겁니다. 이거는 다시 말하자면 이런 얘기는 그 하버드대 교수인가 누군가 이런 몇 명의 그 주요한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초기에 하더라고요. 작년 여름에. 이거는 경제를 무기화하는 거다. 이거 듣도 보도 못한 일이다. 물론 전쟁 중에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해서 상대방과의 무역을 금지시키거나 막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어요. 특히 제1차 세계대전 때 독일 제국이 미국과 영국 사이의 무역을 그렇게 막으려고 하다가 미국 열받치게 해서 미국이 참전하게 되죠. 이런 일은 있지만 이거는 전쟁은 없는데 총칼을 사용한 전쟁은 없는데 경제를 가지고 사실상 전쟁의 효과를 거두는 이런 거는 지금 트럼프가 최초예요. 이게 이럴 수 있는 이유는 중국이란 나라가 세계 경제랑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고 미국 시장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 나라다 이거죠. 그러니까 세계 경제의 룰에 의해서 혹은 미국의 정책적 결정에 의해서 중국 경제를 쥐고 흔들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바보 같은 짓 한 거예요. 경제가 세계 경제랑 연관돼 있지 않고 자기들의 수출 시장이 미국 시장과 연관돼 있지 않으면 미국에 대해서 개길 수가 있죠. 근데 딱 연관돼 있는 그런 놈이 개기니까 이거는 완전히 호랑이 입에다가 말하자면 이 머리를 집어넣은 꼴이 됩니다. 혹은 도끼로 자기 발등을 찍은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 이렇게 경제, 즉 무역, 즉 관세를 무기화한다고 할 때는 이게 양날의 칼이잖아요. 관세를 인상하면 미국 소비자한테 타격이 있다고요. 수입품 가격이 인상되니까.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이걸 언제 칼을 뺐냐.
미국 경제의 고속 성장이 확실해진 시점에서 칼을 뺐습니다. 칼 갈기는 3월 달에 이미 갈았어요. 칼은 미리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슈퍼 300일조 보고서가 작년 3월에 나와요. 그럼 그 이전에 17년 말부터 보고서는 준비된 거예요. 이 슈퍼 301조가 지금 이 관세 막 때리고 하는데 법률적 근거거든요, 이게. 이 슈퍼 301조를 발동을 하려면 법률적으로 미리 보고서가 나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에 의한 불공정 무역, 중국의 경제 침탈 행위에 관한 보고서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건 2017년 말부터 준비돼 가지고 보고서 발표된 게 2018년 3월입니다. 그러나 그 보고서를 가지고 이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한 거 언제냐? 바로 그 1차 미북 회담 할 때부터 조치 취해요. 그 무렵부터.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게 왜 그 시점이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제 그때가 되면 미국이 경제가 고속 성장한다는 게 확실해진 타이밍이거든요. 경제가 고속 성장을 하면 임금이 엄청 오른다고요. 특히 지난 한 1년 반 사이에 미국의 우리로 치면 비정규직 혹은 미국의 가장 저소득층의 임금 상승폭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임금 상승이 왕창 올라가니까 아니 텍사스 오스틴 같은데 개 데리고 슬슬 산책해주면 1시간에 5달러, 14달러까지 받는다는데 개 산책, 덕 워커가. 그러니까 이게 그 임금이 엄청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임금이 오르면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 먹여도 소비자들이 받는 타격이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게 그때 시작한 거라고. 그러니까 경제를 무기화했다. 트럼프 전략 첫 번째. 중국을 패는데 경제를 무기화했다. 두 번째, 중국의 제압과 미중 전쟁, 중국 제압과 북한 접수를 한 패키지로 엮어버렸어요. 다시 말하자면 이건 뭐냐면 배넌이 얘기했듯이 얼마 전에 트럼프는 한반도 문제를 미중 관계의 부분 집합으로 만들었다. 이게 배넌이 한 말이거든요. 이거 다시 표현하면 중국을 패니까 북을 접수하게 된다 이거예요. 중국을 패면 북이 말 듣게 되고 말 안 들으면 중국 패면은 접수해도 중국이 무력화되어 있으니까 함부로 개입 못한다. 이 전략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때까지 미국의 어떤 대통령도 북 핵 문제 혹은 북의 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을 팬 적이 없다고 직접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 패는 방식이 아까 첫 번째 전략처럼 경제로 팬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제1차 미북 회담이 500억 달러에 대한 관세 조치, 중국에 대한 중국산 미국 수입품 500억 달러에 대한 관세 조치를 발표하고 예고하는 그 시점이랑 맞물려 있어요. 그 다음에 작년 9월 18일 날 문재인 평양 방문 시점, 그건 날짜까지 맞물려요. 거기에 그날에 딱 대놓고서 그날 새벽에 문재인 이제 서울 출발하기 2-3시간 전에 거기다 딱 대놓고서 2천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를 예고하죠. 그 다음에 2차 미북 회담 요번에 하노이 2월 말에 열린 거. 그거는 어느 시점이랑 맞물려 있냐면 2천억 달러에 대해서 이미 적용되어 온 10% 관세를 25%로 올릴까 말까 혹은 앞으로도 좀 10%로 좀 더 유지하면서 더 뭐 중국말 좀 더 들어줄까 말까 그 시점에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중국을 제압하는 거하고 북한을 비핵화 혹은 북한의 접수 이거하고를 패키지로 엮은 거예요. 이게 트럼프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자, 첫 번째 전략이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경제를 무기화했다. 중국 제압에 있어서. 두 번째, 중국 제압과 북한 접수라는 두 개의 문제를 통합했다. 원래 통합되어 있는 문제죠. 왜냐? 북한이란 체제 자체가 중국이란 뒷배가 없으면 유지될 수 없는 체제니까. 중국이 원하고 북한은 종이란 소리니까. 오케이, 그럼 내가 원합할게. 원합해놓은 과정에서 너 해방시키겠다 이거지. 너 무너뜨리고 접수하겠다 이거예요. 그거예요. 두 번째 전략이. 세 번째 트럼프의 전략이 뭐냐면 경제 제재에 대한 국제공조 시스템을 엄청 강화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강경화가 저기 하노이 정상회담 다음에
이제 폼페오한테 이제 전화질 해가지고 뭐 저기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좀 완화해주고 뭐 금강산도 완화하고 뭐 개성공단도 완화하고 이렇게 징징거리니까 폼페오가 버럭 역정을 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유엔 통해서인지 유엔이 아무튼 간에 청와대에게 벤츠 사양 고백하셔라고 요구를 했잖아요.